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아주 옛날 작은 호랑이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득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하나구나. 배가 고픈 건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이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고진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호랑이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그래서 호랑이벌레는 오랫동안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정든 나무에서 기어내어 왔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뿔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호랑이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이벌레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유난히 가슴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랑이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애들은 삶에 대해 나본다고 아는 게 없어. 호랑이벌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그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을 끔찍거리며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이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새 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찾는 것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이벌레는 뜯을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줄 시간이 없나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호랑이벌레가 또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그 애벌레도 수많은 애벌레들도 들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연달아 호랑이벌레의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이벌레는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손더미 같은 애벌레 틈에 들어간 뒤 처음 얼마 동안 충격에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치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 장애물을 디딘도로 삼고 위협을 기화로 바꾸었습니다. 오르지 남은 믿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이 실로 큰 도움이 되었고 호랑이벌레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만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불안한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이 애벌레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는 이렇게 속삭이고 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그림자의 속삭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 건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때 호랑이벌레 밑에 눌려있던 노랑이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 했니? 호랑이벌레는 얼버무려 했습니다. 혼잣말을 한 것뿐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야. 호랑이벌레가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게 궁금했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스스로 생각해도 이 말이 너무 어리석게 느꼈는지 노랑애벌레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벌레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어 멋진 곳일 거야. 하지만 노랑 애벌레는 또 다시 얼굴을 붉히며 울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호랑 애벌레는 근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분명해.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벌레는 지금까지와 다른 왠지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무슨 수수께끼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집념을 잃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눈 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호랑이벌레는 노랑이벌레를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날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노랑이벌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올라가느냐가 둘 중 하나야. 호랑이벌레는 이렇게 말하고는 노랑이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노랑이벌레가 슬프게 바라보는 눈빛에 호랑이벌레는 그만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가치는 없어. 호랑이벌레는 노랑이벌레의 머리에서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자 노랑이벌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는 너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미래에 희망을 품고 이 산을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이런 생활과 계속의 마음이 사라졌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때까지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깨닫게 됐어. 너는 너와 함께 기어다니며 풀이나 뜯어먹는 생활을 하고 싶어. 호랑이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둥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벌레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노랑이벌레야, 우리는 어쩌면 꼭대기에 거의 다 왔을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도우면 금방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노랑이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노랑이벌레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자. 그래, 좋아.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그들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답답했지만 그들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고 커다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